LA 통합교육부가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을 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12세 이상 모든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선 12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안전하다며 가능한 접종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습니다.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3,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내일부터 적용되며 내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멜로즈 거리에서 대낮에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권총으로 위협하며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보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보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첫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교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모든 12세 이상 학생은 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선 오는 12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대상이 학생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학생 백신 의무화 지침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교육위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번 지침은 결국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Cases are on the rise and children are at risk from the Delta variant in ways we didn't see last semester. And our responsibility to children and our communities is their safety and well-being. 지침에 따라 12세 이상 모든 학생은 오는 11월 21일까지 1차 접종을, 오는 12월 19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학생이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1차와 2차 접종 완료 시한이 각각 다음 달 3일과 31일로 앞당겨집니다. 이외 나머지 학생들은 12번째 생일이 지난 후 한 달 내로 1차 접종을 마치고 8주 내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That's why there isn't measles and mumps and rubella in our schools, because we vaccinate and we require it. It's a mandate. This is a mandate to save lives. 다만 기존 통합교육부 예방접종 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나 종교적인 이유를 가진 학생은 해당 지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2세 미만 학생을 위해 현재 사용 승인된 백신이 없어 이들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컬버시티 통합교육부는 캘리포니아주 내 최초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승인했지만 해당 연령층에 대한 연방당국의 완전한 승인을 기다려 발효를 오는 11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교육구 중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LA 통합교육부가 처음입니다. LA 카운티에선 지난 2일 기준 12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 중 61% 가까이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어린이 미접종자는 여전히 8만 명에 달해 이번 접종 의무화 지침이 해당 연령대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분야의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방 직원과 연방 정부와 계약을 하고 거래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거나 정기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과 정기 검사 등 제약을 뒀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해버린 겁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도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매주 정기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Labor is developing an emergency rule to require all employer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hat together employ over 80 million workers to ensure their workforces are fully vaccinated. 한편 백악관은 이런 조치들을 모두 합치면 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억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뉴욕 경찰국이 발표한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찰국 내의 모든 직원들은 잠정적으로 무급 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채용자의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합니다. NYPD 국장은 일주일 동안 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뉴욕 경찰 노조는 경찰 당국이 근무 시간에 코로나19 검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검사 시간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NYP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뉴욕 경찰 3만 5천 명과 사무직 직원 1만 8천 명 가운데 47%가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PD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침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독감 백신 접종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을 같은 날 맞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접종 간격에 제한이 없어 같은 날 동시에 맞아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병원 곳곳은 입원 환자로 꽉 찼습니다. 병원들은 노동절 연휴와 등교 수업 재개로 인한 폭발적인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대유행을 일으키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Don't let having 1 year of low influenza cases make you feel comfortable without getting the vaccine. They're going to be more likely to require hospitalization and may even need an ICU level of care, potentially with a ventilator.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930만 명에서 4,500만 명이 독감에 걸리고 14만에서 81만 명이 합병증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12,000명에서 6만 1,000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일상화로 독감 환자는 급감했습니다. 올해엔 방역수칙이 완화된 만큼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12살 이상 어린이들은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감과 다른 백신을 같이 맞는 것 같은 이치인데 예를 들어서 독감 맞을 때 100일에 아니면 유두종 백신을 같이 맞는 것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독감 예방 주사를 주는 곳이나 아니면 코로나 예방 주사를 가셔가지고 빨리 맞는 것이 좋죠. 같은 날 2가지 백신을 접종한다면 통증과 붓기를 줄이기 위해 각각 다른 팔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CDC는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고 10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기나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과 승객 간에 마스크 착용 문제로 충돌을 빚은 사례는 4,200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75%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250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고 $1,500까지 올렸는데 오늘 벌금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로 적발되면 $1,000,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은 내일부터 적용되며 적어도 내년 1월 1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 다육식물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46살 한인 김병수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기소된 뒤 멕시코 티후아나로 도주해 한국으로 떠났지만 이후 남아프리카에서 체포돼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던 김 씨는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을 돌며 다육식물인 야생 두둘레아를 불법 채취한 뒤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두둘레아는 성분과 특이한 외형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재배까지 수년이 소요돼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암시장에서는 두둘레아가 한 포기에 $100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범인 44살 김병준 씨는 지난 2019년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용의자인 47살 백영인 씨는 도주에서 아직 수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의 멜로즈 애비뉴 거리에서 대낮에 야외 식사를 즐기던 고객들이 권총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쯤 멜로즈와 라브레아 애비뉴 인근 한 유명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이 무장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CCTV 영상엔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 2명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권총으로 위협하며 쇼핑백과 가방, 손목시계 등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지난 1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강도 사건과도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 중 1명은 체포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1명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9월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대행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한인들이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공관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로 인해 실제 수수료보다 6배 이상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피해가 올라왔다며 한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사전에 KETA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유사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 발급받은 KETA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시민은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 임산부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멜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kind of scheme to nullif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all Americans, whatever their politics or party, should fear. 법무부는 SB8법,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안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심장박동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며 낙태 옹호 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대법관 5대4로 기각하며 법 시행의 길을 텄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낙태 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는 동안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1월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전날 의사당 인근에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FBI가 공개한 영상에는 얼굴 가리개와 안경, 장갑 등을 착용한 한 남성이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건물 인근에 폭탄을 각각 놓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수백여 명을 체포하거나 기소했지만 아직 폭탄 설치범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도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경찰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국인 100여 명이 민항기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 대규모 출국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카타르 국적 비행기에 승객들이 줄지어 탑승합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외국인들입니다. 승객들은 미국인을 포함해 독일, 캐나다, 영국인 등 모두 100여 명. 이들이 탄 민항기는 몇 시간 뒤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군이 완전 철수한 뒤로 민간 항공기를 통한 출국이 처음 재개된 겁니다. 외신들은 탈레반이 이들의 아프간 출국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타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공항을 운영할 기술팀을 아프간에 파견했습니다. And we thank them for their cooperation. And this is actually what we are expecting from Taliban to see these positive statements demonstrated in actions. 아프간 주재 카타르 특사는 이 항공기가 탈출기가 아닌 정기 운항편이라며 내일도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도 카불 공항이 곧 정상화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민 6천 명을 포함해 아프간 현지 조력자 등 모두 12만 4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내각을 발표한 뒤 첫 명령으로 시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은 시위에 나선 여성들에게 채찍과 몽둥이를 휘두르며 폭행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탈레반이 새 내각을 발표한 다음 날 시위에 나선 여성들을 향해 탈레반 대원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내각에서 여성이 배제된 것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채찍과 몽둥이로 막은 겁니다.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도 감금되거나 폭행을 당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기자들의 온 몸에 채찍 자국이 선명합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They tried to shoot at us. A few were hit with whips and they tell us to go to our homes and recognize and accept the emirate. 탈레반 내각은 아예 시위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심지어 여성들은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을 포함해 조금이라도 노출이 있는 스포츠 경기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탈레반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학살과 경멸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인권 존중을 내세웠습니다. In the history of Afghanistan, the stage of bloodshed, killing and contempt for people in Afghanistan has ended, and we have paid dearly for this. 하지만 이런 탈레반의 공헌은 빈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인권 탄압을 일삼았던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무기 공개 대신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9월 9일 0시 새벽 0시가 되자 정장 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고 불꽃과 예포가 터지며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총비서동지,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걷! 주황색 방호복을 갖춰 입은 비상방역부대가 행진하고 농사에 쓰이는 트랙터들이 122mm 다연장 로켓을 끕니다. 경찰 역할을 하는 사회안전성 인력과 소방대원, 우리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동저기군들도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정규군이나 신무기는 없었습니다. 열병식 이후엔 연회가 이어지며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비교적 살이 빠진 김 위원장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방역 상황을 과시하려는 듯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주민들의 모습도 자주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연설은 리일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대신했는데 주로 자력 자강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아프간 사태에 빼앗긴 데다 다음 주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고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 때문에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기념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64만여 명이 참여한 민주당 경선 1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대세를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와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행보와 차별화라도 하듯 경기도 일정에 집중한 이재명 후보. 이낙연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해왔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새 분리기까지 이어갔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아주 역량 있으시고 또 아이디어 넘치시고 수원시에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전 부지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 당원들의 투표도 독려했는데 이 후보 측은 고향인 TK 경선에서 60% 이상, 일요일 1차 선거인단 개표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이달 말 호남 경선전에 흐름을 결정짓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웠고 보좌관 면직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불안한 후보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면서 흐름을 돌리기 위해 모든 걸 던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 좀 불안합니다. 정책이라든가 살아온 궤적이 좀 걱정스러워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도 의원직 동반 사퇴를 밝히려다가 주변의 만류로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야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강조하며 홍준표 대항마를 자처했고 박용진 후보는 입시 공정감독원 설치 등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로 마감된 1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70%를 여유 있게 돌파했고 결과는 일요일 공개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른바 국민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상승세인 홍준표 후보를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홍준표 후보는 과거 성차별, 성희롱성 발언들 때문에 여성 표심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난감한 질문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민주노총을 혁파하겠다는 공약이 노조 혐오적이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엔 진중권 전 교수 등 면접관의 성향을 거론하며 난감한 상황을 웃어 넘겼습니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 그러시는데. 유승민 후보에 대해선 면접관들은 낮은 지지율이라는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유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유동치는 경선 판세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요즘은 지지도가 보름 한 달 만에 확확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11월 5일 날 되면 반드시 후보가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국민 면접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는 강원 곳곳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공약해 강원 도민들의 반발을 산 홍준표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 강원랜드 이 폐광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경선이 양강 체제로 형성되면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사이 견제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편향적 언론관이라며 반발했고 당 내에서도 윤 전 총장의 태도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제보자가 당당하면 메이저 언론에 제보했어야 한다는 윤석열 전 총장.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줘가지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소수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는 매우 이렇게 기득권적인 편향된 언론관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고발장 중엔 같은 내용으로 고발이 실행된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괴문서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신상과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제보자로 지목한 인물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과 모욕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회견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건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라며 큰 실수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후보 측은 정치인의 기자회견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분노를 쏟아내는 배설의 공간이 아니라고 훈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터넷 매체를 폄훼한 건 아니라면서도 정치 세력이 신생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 공작한다는 의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 왜 인터넷 매체를 갖다가 동원해갖고 그 짓을 하느냐라고 내가 한 거지. 괴문서라 했던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당에서도 확인됐다는 질문에도 어떤 문서든 작성자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앞차를 따라가는 화물차 군집 주행이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4년간의 연구 끝에 시험 주행에 성공했는데 플랫폼 기업이 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앞선 차량에 합류 요청을 보냅니다. 선두 차량이 승인하면 차량 간격이 좁아지고 뒷차 운전자에게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발을 페달에서 떼세요. 손을 핸들에서 떼세요. 화물차 여러 대가 선두 차량을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협력주행. 뒷차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앞차 따라 알아서 방향을 틉니다. 앞차가 급제동을 하면 뒷차도 멈춰서고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알아서 간격을 넓힙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장거리를 뛰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편하죠. 일단 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화물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달리면 뒷차들은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연비가 4에서 8% 정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뒷차들이 아끼는 돈은 1km에 12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연구단에 합류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경로가 겹치는 화물차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추종 차량의 이득 중에 50%를 선두 차량과 플랫폼에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선두 차량 운전자는 연평균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시험 주행에선 화물차 4대가 최고 시속 90km로 고속도로 80km 구간을 달렸습니다. 정부는 2025년 상용할 목표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인도네시아 반다해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에 불이 나 선원 25명이 실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카르타 북부에서 출항해 파푸아 머라우케항으로 가던 오징어 어선에 불이 났는데요. 당시 배에는 32명이 타고 있었는데 화재로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0명은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5명은 다른 어선에 구조됐으며 당국은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섰지만 사고 해역의 악천 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세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한 번만 접종해도 코로나와 독감에 효과가 있는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방실 CEO는 회사 연구개발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모더나의 최우선 과제는 범호흡기 백신 부스터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콤보 백신은 매년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총 7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가 20년 도피 생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시성 법원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라오릉주에게 고의살인과 납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는데요. 교사 출신이던 라오는 지난 1996년부터 3년간 전 남자친구와 3살 여아 등 총 7명을 살해하고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쇼핑몰 매장 내 얼굴 인식 기술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현재 언론은 라오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947년부터 진행된 아일랜드 미인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이 황금 왕관을 썼습니다. 지난 5일 캐번시에서 열린 미스 아일랜드 대회에선 남아공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아일랜드로 망명한 파멜라 우바가 최종 우승했는데요. 대회 출범 후 74년 만에 첫 흑인 여왕이 된 우바는 피부색과 출신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 해군이 병사들의 저체온증을 막는 묘안으로 제주도 해녀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해군 제주 해녀 연구입니다. 제주 문화의 핵심이죠. 강인한 제주 여성을 상징하는 제주의 해녀 문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해군이 제주도에서 연구에 착수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해산물 채취를 위해 1년 내내 잠수하는 제주 해녀에게서 저체온증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미 해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병사들의 잠수와 연관돼 있는데 북극이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수중작전을 수행할 때 차가운 물에서 체온 유지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해녀의 유전적 추위 적응 특성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녀는 추위에 맞선 사람의 강력한 표본이라면서 200년 전부터 해녀의 후손이 해녀가 되면서 유전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됐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몰라보게 젊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춘한 트럼프, UFC 해설가로 나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아버지의 최근 모습이라며 올린 사진인데요. 살도 빠졌고요. 주름도 없어서 누가 봐도 한층 젊어진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놀랍다, 조작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자 현지 매체 뉴스위크도 해당 사진은 포토샵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나이로 공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젊음을 부각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신은 또 있습니다. 오는 11일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킨 지 20년이 되는 날 전현직 대통령이 9.11 테러 추모 행사에 참석 예정인데요. 이날 밤 장남과 함께 플로리다주 한 호텔 카지노에서 열리는 복싱 경기의 해설자로 나선다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격렬한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이 있어서 실제 자신의 소유 카지노에서 세계적인 복싱 경기를 유치한 바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데모노 괴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극찬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대표 도시인 팔레르모를 아주 특별하게 둘러본 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F1 머신 타고 시칠리아 한 바퀴. 자,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을 누비는 F1 머신. 이국적인 구시갈지의 좁은 골목도 거침없이 질주하더니 차량을 급격하게 회전하며 미끄러지는 드리프트까지 선보입니다. 와, 한편의 영화 같은 주행을 이어가는 주인공은 지난 2016년 포뮬러1 스페인 그랑프리 우승자인 네덜란드 출신의 F1 드라이버 맥스 페르스테판인데요.
오는 주말 사흘간 이탈리아 몬자 서킷에서 열릴 대회를 앞두고 보물섬이라 불리는 시칠리아의 대표 도시 팔레르모에서 현지인들의 협조를 받아 실전에 가까운 주행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선 콰트로칸티부터 물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몬델로 해변까지 팔레르모 곳곳을 함께 둘러본 기분이네요.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 자리에 오른 지 2년 후에 구매했던 팔찌가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팔찌 47억 원. 다이아몬드가 가지런히 정렬된 팔찌 한 쌍이 보이는데요. 그 수만 해도 총 112개로 무게 약 140에서 150캐럿입니다. 이 화려한 팔찌의 주인은 마리 앙뚜아네트인데요. 지난 7일 AFP 통신은 오는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다이아몬드 팔찌 2개가 경매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낙찰 예상가는 우리 돈 약 23억에서 47억 원으로 경매업체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가는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유명한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장신구를 실제로 착용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매에 출품됐던 다이아몬드 진주 펜던트의 전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